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규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엘리언님 모시고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도 만나고 또 부동산 관련한 기업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기타 이외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뭔가 그동안은 조금씩 안 좋다 이건 있었는데 이게 좀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경기 선행지수나 도형지수 네. 이런 지표를 제가 중요하게 보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지금 IMF 제2의 IMF 오는 거 아닌지 네. 굉장히 좀 무섭고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영상을 제목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시듯이 저도 무섭습니다. 1997년과 똑같다. 네. 2차 폭락 직전에 호구 모집 중. 와. 이 토호 제품 거나 이게 저는 주로 파생을 회원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파생을 하다 보면 옵션 같은 경우는요. 네. 매일 10포인트씩 열흘 동안 빠지는 것보다 네. 1포인트씩 빠지다가 마지막에 뭐 90포인트가 빠지는 게 옵션에서 10배, 100배, 1000배가 그렇죠. 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 아닌가. 마지막에 꺾이기 전에 특히 60년 차트가 깨지기 전에 네. 물량을 털고 나오려는 세력들의 어떤 농간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강하게 받아요. 왜냐면 네. 주식 작전 종목을 많이 봐오면 네. 아파트로 치면 지금 마지막 물량 털기 위한 작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제가 작년에 네. 책을 쓸 때 2025년에 대한민국 아파트가 2차 폭락이 시작이 된다. 네. 21년에 이미 상수 쳤고 그걸 넘은 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닷컴 버블 때는 주식이 폭락을 했죠. 네. 부동산은 오히려 안 빠지고 올랐어요. 미국이 케이스 실업에서 엄청 올랐어요. 근데 네. 2008년에는 부동산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올해부터는요. 주식과 부동산 다 같이 터지는 올 버블이 터지는 코인까지 네.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자산 가치나 이게 상당히 위험한 국면. 자, 그게 올 것 같은데 네. 마치 제 구독자가 되는 것처럼 네. 이게 3월 14일이니까 뭐 5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한국은행에서 네. 우리나라가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충격 올 수도. 그러면서 관대 전체 최악일 때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 네.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대공황이라는 얘기를 해요. 개인이 뭐 유튜버가 막 어그로 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한국은행인데 그렇죠.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온다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 수도 이게 아니라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지금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면피하려고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관세 전쟁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대공황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있어요. 스무트랑 홀리랑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1929년 4월에 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네. 후보 대통령 때거든요. 네. 후보하면 우리가 후보댐과 대공황을 항상 떠올리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만 개가 넘는 수입 물품에 관세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4월 달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똑같네? 같은 4월 달이네? 이때도 29년 4월인데 올해도 25년 지금 4월에부터 관세 지금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해 9월 달에 상투 치나? 미국 다우 지수가? 어쨌든 근데 말은 먼저 나왔잖아요. 네. 말은 미리 그렇죠, 작년부터 그렇죠. 나왔죠. 대선 때부터 나왔으니까. 네, 네. 자, 이런 게 나중에 대공황이 도화선이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2차 대전에 빌미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자꾸 3차 대전 얘기 나오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러시아. 이것도 관련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저께 나온 기사예요. 3월 네. 17일 날. 커지는 아래 공포, OECD가 한국 성장률을 2.1에서 1.5로 하향. 네. 아니 0.6을 하락시키는 게 있어요. 그렇죠. 1.9도 아니고. 네. 거의 30%를 지금 떨어뜨린 그렇죠. 거잖아요. OECD에서 그것도. 네. 리세션의 공포. 그러니까 이게 1996년, 5년부터 이게 징조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최근에 이거 그저께 캡처한, 아침에 뉴스 캡처한 건데 강남 3구 갭투자 급증 2배 이상 증가, 토호제 해제 이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러니까 이 풀기 전에 기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토호제 풀린 강남 집값 10억 뛰었다. 전국 집값 내릴 때, 양극화. 14억도 모자라요. 넉 달 만에 2억 공충. 네. 평. 앉아서 5억 번다. 36만 명 몰렸다. 그런데 민간 분양 0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매물 감소로 폭등한다. 계속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일 거라고요. 네. 그런데 밑에 먹튀논란, 홈플러스 사기 발행이 있었나 없었나 이게 나오는데 같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폭등하는 거랑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홈플러스 얘기 방송했더라고요. 네네. 웃기는 게 97년 IMF랑 홈플러스랑 관련이 있고 그게 지금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아주 그래요? 어떤 데자뷰, 기시감 요걸 보는데 지금 여기가 IMF입니다. 여기가 IMF예요. 네. 여기가 91년도 상수치고 8년 그러니까 2년 반 빠지고 4년 반 등했다가
거의 10개월 만에 폭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거의 한 8년, 9년 만에 최저치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이때 이전에 이렇게 낙폭이 큰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뭐 리먼 사태 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이런 거고요. 요 확대가 요겁니다. 이거 시지지세요. 시가총액상이 100개. 그러니까 되게 센 놈들을 약간 보정시켜주느라고 물가로 나눈 거예요. 작년 9월달 기사인데, 네. 라가르드 유럽은행 총재가 네. 세계 경제 대공황 초래한 1920년과 비슷하다. 네. 이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하기 한 3, 4개월 전인데 트럼프가 되면 이거 관세 정책으로 대공황같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아는 거죠. 그렇죠. 요즘 이런 얘기들이 대공황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것 같아요. 나오잖아요. 이제 최근 들어 한두 달 사이에. 네.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걸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자, 아까 그 자료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대공황 관련된 거. 네네. 그 정당금리 역전현상이니까 아까 그렇죠. 700을 그러니까 여기 700이에요. 왜냐면 요거는 제 데이터가 아니면 제가 1940년대부터 데이터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건 이제 남의 걸 차용해 온 겁니다. 위에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을 말한 거고 요거는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네. 자, 기준금리를 낮출 때마다 폭락이 왔어요. 대공황 때 그렇죠. 급하게 낮추니까 폭락 오고 맞습니다. 닷컴버블 터지고 리먼 사태 서프라임 터지고 그렇죠. 이번에 낮추려는데 멈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 장단기 금리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원래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장기 채권이 금리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갖고 장기 금리가 낮고 네. 단기 금리가 높은 거 이런 거 갖다가 그렇죠. 인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네. 인버전 데이 그다음에 그 하락폭의 크기와 네. 날짜를 계산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는 그다음에 미국의 침체기를 표시한 거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비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요 기사는 한 23년 정도 아직 한참 밑에 있을 때예요. 네네. 여기도 보시면요. 세임 레벨이잖아요. 1929년과 세임 레벨이에요. 근데 아직은 날짜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한 4, 500일밖에 안 될 때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다가 떨어뜨려 버리면 네. 얘가 반등을 할 거라고요. 네. 여기는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죠. 네. 그 데이터도 그 데이터는 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대공황 때 그래프가 데이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걸 촬영을 한 건데 네네. 그러면 이 700일 동안의 인버전 된 데이랑 크기를 봤을 때 이런 걸 우리가 풍덩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는 퐁당, 이런 거는 발가락만 담그는 거. 네. 근데 이번에 풍덩 담갔어요. 맞아요. 자, 근데 요거를 제 데이터입니다. 1945년부터 데이터인데 와. 요 빨간색이 네. 인버전 된 데이터거든요. 지금 아까 이 1928년에는 700일이 이거 한가 얘기해. 얘가 풍덩 빠졌을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네. 풍덩 빠졌다가 벗어났을 때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위험한데 요번에 얼마 안 됐어요. 벗어난 게. 그래서 자꾸 미국 증시가 좀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지금 대공황 때 700일 동안 인버전 됐는데 네. 크기는 대공황 때랑 비슷하고 기간은 거의 794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날짜 보면요. 프랭클린 내셔널 뱅크가 파산을 했고요. 여기가 그다음에 이거는 라틴 아메리카 남미 부채 문제 있죠. 네. 그다음에 이거 세빙은 이게 저축 대부조합 90년에 네. 한 거. 그다음에 이건 테크 버블, 네. 닷컴 버블. 그다음에 이거는 서프라임 사태. 네. 요거. 요렇게 조그만 건데도 서프라임 났어요. 닷컴 버블 때 이랬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깊고 기간도 그러니까요. 기간은 1등, 맞아요. 크기는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닷컴 때는 여기 퐁당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리머트 때는 퐁당, 이번에는 풍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과거에 비례를 봤을 때 충격이 얼마가 있는가 아까 그 무슨 도표처럼 점도표처럼 보여드린 네, 거잖아요. 그게 아마 이거 얘기하는 걸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IMF 때 얘기를 할게요. 네. IMF가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자, 지금은 1990년 1월 달이면 IMF 오기 2년 전입니다. 네. 건설업체 부도 도미노를 해갖고 우성이 부도 났어요. 우성은 건설사가 아니라 그룹이에요. 네. 재계 27이에요. 그 당시에 미분양 사태가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제일은행 총재가 앉아서 이제 큰일 났다고 앉아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건설주가 폭락을 합니다. 요게 건설주 1972년부터 저만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네. 이게 IMF 때까지 빠진 거예요. 와. 680포인트가 35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네. 지금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지금 60, 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같이 1980년에 100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3,300까지 갔었는데 얘는 70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빠지는 게 은행주가 없어졌어요. 종금주가 없어졌어요.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렇죠.
종금주가 한 50포인트인가일 때 없어졌고요. 은행주도 한 120포인트인가일 때 없어졌어요. 네. 하도 창피하니까는 지수 자체를 없애버려요. 아. 근데 여기 경기선행지수 얘기했잖아요. 네. 잠깐 반등하는 거, 잠깐 반등한 거.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당시에 얼마나 건설주 이게 20분의 1토막 난 거예요. 20분의 1토막. 와. 1억이 500만 원 된 거예요. 네, 네. 지수로 치면. 그러면 없어진 회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날짜 순위입니다. 그해 12월 달입니다. 네. 57위 도급순위 57위 동신이 부도가 났어요. 아. 그러면서 한 달에 20개씩 부도가 나가지고 네. 올해 200개 넘길 것 같다. 미문양 가구가 10만 가구 넘었다. 네. 그리고 제일은행이에요. 주거래은행이. 아. 지금이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MF가 터지는 97년 3월 달입니다. 네. 드디어 한보건설이 1차 부도가 나요. 제일은행이에요. 네. 결국 이 건설사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도 결국 파산을 합니다. 찰스인가 걸로 넘어갔죠. 네. 예. 사람들이 처음에 자잘한 거 부도 났을 때는 몰랐는데 작년에 연말에 그 태형 부도 났을 때는 사실 약간 뜨끔했잖아요. 근데 태형건설보다 훨씬 큰 한보건설이에요. 아. 그 그룹이 얘는 크잖아요. 네네. 태형그룹은 SBS 말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3월 달이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연초부터 집값이 폭등해갖고 내 집 우와. 마련 꿈이 초조화돼요. 부도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가지고 한보가 부도 났는데 너무 똑같은데 지금. 날짜별로 6월 달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른다 내린다. 네. 그러니까 폭등론자, 폭락론자가 나와가지고 왜 오르냐면 대선이 있다. 12월 달에. 아. 그러니까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다. 지금 4년째 올랐는데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IMF 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을 때고. 네. 자, 지금 연초에 집값이 폭등한 거랑 지금 연초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건설사 막 부도나고. 근데 갑자기 부동산만이 아니라 갑자기 증권주가 전 종목이 상한가가 가요. 아. 이게 6월 달이에요. 6월 달. 와. 1월 달, 3월 달 땅바닥을 치고 올라가는데 770선을 넘어서 800까지 가요. 네. 이게 정확히 6월 16일 날 1년 후에 277 가요. 와. 코스피가 800이 277 가요. 와. 거의 그러면은 3분의 1 토막. 800이라고 치면 400이면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주봉인데 코스피 네. 주봉입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알겠죠? 와.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있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폭등을 해요. IMF 터지기 전인데. 전이에요. 와. 이게 600, 보통 우리가 그때 600 쌍바닥일 때거든요. 제가 이때 신입사원이어서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그래갖고 이거 600 쌍바닥 치고 올라가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장중 저점까지 치면은 6개월 오른 거고 네. 실제로 오른 거는 3개월 올랐어요. 3월 달부터 6월까지니까 한 거의 3개월 반 정도. 네. 자, 그래도 거래도 폭등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00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277까지 빠져요. 1년 내내 빠져갖고. 회사가 없어진 회사가 많아요. 근데 지금입니다. 지금 2640까지 올랐는데 네. 1월 달이 바닥이에요. 이때도 1월 달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6월까지 오를까? 아니면 3월 달을 저점으로 두면 네. 뭐 다음 달 정도 고점칠까? 뭐 맨날 매매하니까 뭐 단타치다 요즘에 많은데 그런데 6월 17일 날 네.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외국인 주가 입금이 큰 폭 이익이에요. 아니 얘네들은 와. IMF가 나는데 왜 이렇게 주식을 산 거야? 그리고 주식에서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을 설정할 때 20일, 60일 이렇게 설정하죠. 그렇죠. 이때 보면요. 6일 25일이에요. 5일 25일, 아. 5일 20일이 아니라. 네. 왜냐면 그 당시 토요일에 장이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미국도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들이 엑셀을 잘 못하다 보면 미국 뭐 대공황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21선 뭐 121선 60선 갖고 따져요. 아. 그 당시 토요일날 장이 있었으니까 이것처럼 25일, 75일, 150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IMF 직전까지는 이게 있었다는 얘기하고요. 신세계조금 뉴스가 같이 있길래 한 건데 이것도 부도났습니다. 현 상증세가 840까지 무난하게 800까지 왔는데 근데 270일 갔다니까요. 277. 와. 그런데 현재 증시가 92년 대세상승기 이때 거의 더블 이상 났거든요. 450에서 1140까지 김영대 대통령 때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랑 비슷하대요. 아. 그러면 지금 사면 더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블링커녕 반의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를 무시를 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렇죠.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이 엄청 샀잖아요. 네. 그럼 야 얘네도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음모가 있어요. 아. 뭐냐면 7월 8일 날 옵션 시장이 개장이 돼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주가를 잔뜩 올려놓고 옵션을 푸덕푸덕 때려가지고 하면 이제 그래서 그러네. 10,000%도 나요. 10,000% 수익이. 여러분들 하루에 500포인트가 400포인트 갑자기 빠져도 한 뭐 200% 300%가 수십 개 나요. 네. 근데 나라가 부도날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는 저도 선심선이었고 잘 몰랐는데 의도가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번에도 기관이든 외국인들 엄청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월 달부터 올해 들어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게 공매도 해제하는 거를 대비해갖고 그렇죠. 이빠이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 공매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올려놓자. 올려놓고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뭐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음모가 있어요. 네. 여기 뉴스를 보면요. 7월 1일 날 네. 이제부터 홍콩 차이나래요. 원래는 그냥 홍콩이었는데 홍콩이 150년인가 만에 반환이 돼요. 여기 홍콩 차이나 있는데 1800 뭐 이제 아편 전쟁으로 져가지고 할 수 없이 홍콩을 영국한테 할 수 없이 거의 200년이가 빌려줬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축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 반환이. 7월 1일이 외국인 헤지 펀드가 공격 개시로 삼은 디데이였어요. 이 다음 날 태국 바투아가 폭락이 하면서 사상 최저 치랍니다. 이게 3일짜 기사니까 2일 날 폭락한 거예요. 예. 변동도 환율제로 바꾸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 환율까지 800원, 900원 하던 게 나중에 2,000원까지 갔다니까요. 유학 갔을 때니까는 부모님 고생하셨겠네. 환율 때문에. 그때 알바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귀공자는 원래 안 하고 유학 가서 그래야 알바 되는데.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렇죠. 자, 7월 2일 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러면 외국인, 조지 소로스가 어떤 짓을 했냐면, 태국 바투아 폭락시킨 게 조지 소로스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태국 대통령이랑 막 싸웠어요. 그 대통령이 아마 마타할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복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조지 소로스는 망해가고. 네. 자, 그저께인가 홈플러스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뉴스가 지금 뉴스마다 나와요. 왜냐면 네. 홈플러스는 태양건설은 아줌마랑 상관없지만 홈플러스는 아줌마들이 가정주부들이 맨날 텔레비 보면 나온다고요. 그렇죠. 큰일 아니까 이 상품권을 빨리 써야겠네. 네. 근데 IMF 터지기 2달 전에 9월 4일 날 네. 홈플러스 대구점이 삼성물산에서 개장을 합니다. 와. 거의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나산그룹의 나산클래프 광주점이 오픈해요. 그 당시에 이 이후로 이런 할인점이 본물을 일으켜 터집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전부터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땅도 사고 막 건물도 짓고 2달 있다가 IMF가 터졌어요. 그래갖고 1년 얘는 1년만인가 얘가 1년인가 하여튼 1, 2년을 못 넘기고 파산을 해가지고 삼성물산에서 세상에 삼성이 파산을 걱정해가지고 테스콘가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요번에 또 파산을 해요. 희한하지 않아요? 네. IMF 터지기 2달 전에 홈플러스가 파산을 개장을 했는데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 됐잖아요. 네. 30년 만에 홈플러스가 파산을 해요. 와. IMF 직전에 탄생을 했는데 죽는 게 30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11월 달에 네. 경기선행지수 7개월째 호조예요. 네? IMF 터지기 전인데. 전인데 7개월 동안 상승해갖고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6%래요. 근데 마이너스 났거든요. 경기선행지수는 박살이 나고 네.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좋게만 얘기하고 걱정 마, 우리 달러 많어. 근데 이때도 도행 지수는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네. 앞으로는 좋아질 거니까 너무 하지 말어. 봐, 외국인도 주식 사잖아. 옵션 때 풋살라고 쇼치려고. 근데 너무 속기 쉽게 했다, 일반인들. 엄청나게 속았다니까요, 이게. 이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 당시에 환율이, 그러니까 유학 갔을 때, 이때가 2,000원이거든요. 네. 코스피가 277까지 빠지고요. 경기선행지수가, 잠깐, 이게 7개월째 호조란 게 요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경기선행지수는 여기는 없네요. 네.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아파트 이런 데가 막, 다 망했겠죠. 네네.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도 1,600원 가고요. 그렇죠. 근데 과거의 위기 때는요, 피크처럼, 피레치처럼 올랐다가 그냥 빠졌어요. 올랐다가 네. 그냥 빠졌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오르긴 올랐는데, 네. 안 빠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1,400원 해도 무덤덤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뉴노멀이 된 거야.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21년 이후로 지금 4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 아닌가. 천천히. 점점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IMF 위기는요, 우리가 1, 2년 만에 확 회복했어요. 리먼 사태 때도 바닥 뜨고 그냥 주가도 회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천천히 말라 죽어서 코스피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폭락은 안 하겠지만, 네. 왜냐면 이제는 뭐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폭락은 안 하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지지부진하면서 거래대금 줄고 예탁금 줄고 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끌면 불리해져요. 추세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드디어 11월 달. 11월 22일 날 IMF 터집니다. 여기 얼굴 많이 보던 분들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잘 보세요. 아까 7월 17일입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 5일 전. 5일 전에 7개월째 호조고 내년에 6% 성장한대요. 우리 달러 많대요. 근데 달러 까보니까 몇백 달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그 기사고요. 이제 이 이후로 IMF 터지고 났는데, 그러면 부동산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부동산 때문에 이때 망하신 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막 70%, 80%, 주거용도 막 50%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도 폭락론 자 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자, 여기 나옵니다. 11월 26일, 4일 후입니다. 4일 후. IMF 터지고 4일 후인데, 네. 오른다, 안 오른다. 자, 오른다는 누구겠어요? 업자들이겠죠?
그렇죠. 부동산 랜드 대표예요. 아. 그런데 아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 91년 상투 치고서 네. 2년 반을 빠졌거든요. 94년이 바닥이에요. 네. 근데 이게 4년 동안 오른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연초부터 더 급하게 오르는 거예요. 네. 이만큼. 이게 연초예요. 이게 연초. 네. 갑자기 오르다가 계속 올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른대요. 네. IMF가 터졌는데도.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를 언론에 얼마나 호도했는지, 정부에서 얼마나 호도했는지. 자, 드디어 1월 달입니다. 네. IMF 터지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어, 이거. 아니, 두 달도 안 됐어요. 그렇죠. 자, 수도권 아파트가 폭락하는데, 보세요. 강남, 목동, 압구정 네. 나오는데 밑에 분당, 일산, 평촌 3번이 나와요. 네. 왜냐면 이 당시에 4년 동안 상승을 이끈 게 강남이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 아, 분당. 네. 이따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3월달입니다. IMF 터진 5개월 후고요. 네. 아까처럼 엄청나게 10월달인가 11월인가 상승을 쳤는데 불과 5개월 이전이에요. 5개월이에요. 네. 자, 근데 5개월 동안 빠졌으면 네. 빠졌는데 어떻게 7년 전으로 빠져요. 와. 94년에 저점을, 그러니까 4년 동안 오른 거를 5개월 만에 깬 거예요. 5개월 만에. 그러고 나서 11월까지 더 빠져요. 네.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그렇죠. 고통인지 알겠죠. 그게 엘리어트 파동이면 요겁니다. 요거 저점을 깬 거. 이건 스타 지수를 물가로 나눈 겁니다. 네. 이거는 3월 9일 날 열흘 전에 나온 기사인데 14억 부르던 세종집값 지금은 6억대. 네. 그러면서 기준을 2021년 10월이 아니라 6월 달을 기준으로 삼아요. 왜냐면 세종의 세종이 고점. 먼저 고점을 네, 쳤기 맞아요. 때문에 서울은 10월 달이 고점이란 말이에요. 네, 네. 남들은 다 올랐다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 여기서 국제 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미 대공황이에요. 네. 부동산원 데이터가 70포인트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30%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종목별로는 40% 50% 빠진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IMF 때 4년 동안 폭등장을 이끈 게 분당입니다. 40개 단지에 5만 4천 세대로 제가 지수를 만든 거예요. 네. 폭등했죠. 네. 서울 아파트는 아까 쌍봉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부산 아파트는요, 8년 동안 빠져요.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대구 싸다고 맞는다고 얘기 자꾸 방송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산산도 물리고 재작년에 산산도 물리고 좀 사는 족족 물리고 있는 거예요. 뭐 고점에서만 물린 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양극화. 아. 버리는 패. 특히 얘는 부산 엑스포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펌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나가리가 되면서 추세선이 무너졌어요. 자, 그 다음에 버블세븐. 이게 버블세븐입니다. 네. 이 버블세븐이에요. 야, 근데 강남 이때 아파트 진짜 많이 빠졌네. 이때 부산은 올라요. 그러네. 양극화죠, 이것도. 웃기죠? 네. 왜냐면 이때 4대강, 그 다음에 뭐 혁신도시,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만 오는 보면은 거죠.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른데 네, 달라요. 크게 많이 빠진 데는 또 올라가고 또 너무 오버슈팅한 데는 또 떨어지고. 예. 그리고 제가 장기 차트를 전국을 연구해 보니까 지방과 광역시와 뭐 8개도와 서울과 수도권이 다 파동이 달라요. 맞아요. 파동이 다 다릅니다. 근데 2021년에 상수치가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8년 빠진다고 2021년에 책을 쓴 게 그 이유예요. 네.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얘기할 건데 아까 보셨던 1950년대부터의 아파트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네. 이때부터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때가 IMF가 터진 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네. 이때 잠깐 반등한 거예요. 네. 동일지수는 빠지는데 선행지수는 오르다가 이게 가짜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방송을 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동행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그렇죠. 얘는 계속 올라요. 맞아요. 이게 저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바짝 치고 오른 거예요. 경기 선행지수가 오르고 지금 경기는 안 좋지만 회사는 부도나지만 조만간에 바닥 치고 경기가 살아날 거야. 근데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번이 아닌가벼, 이 산이 아닌가벼 하면서 네. 이제 하산하자 이럴 수가 있다고요. 네, 네. 그게 IMF였어요. 자, 문제는 이거 확대했습니다. 네. 이 차트에 요거는 명목 지수입니다.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네. 이 당시와 지금의 경기 선행지수를 딱 봤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경기 선행지수 7개월치 호조가 요겁니다. 요거. 그렇죠. 요거. 맞아요. 선행지수 항상 고점 치고서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 있다가 고점을 치고 바닥을 치고 고점을 그렇죠. 치고 바닥을 쳐야 되는데 바닥 치고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무너져 버린 거죠. 네, 네. 근데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째 상승하니까 아파트가 여기서 올라. 연초부터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30세, 31세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환갑잔치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나이가 그만큼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을 해요. 그렇죠. 선행지수가 꼭지치고 동행지수가 꼭지치고 이거는 맞아요. 네. 바닥치고 그렇죠. 미먼사 때 코로나 때는 동시에 바닥쳤죠. 워낙 급하게 올 때는 네. 이래요. IMF 때도요 바닥은 같아요. 그렇죠. 고점만 다르지. 그런데 선행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랐으면 얘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믿고서 얘는 올랐는데 이때 특례 보금자리 이론, 네. 이때 신생아 특례론, 네. 이번에 잠삼대청, 네. 토어제. 아이러니하죠. 어떻게든지 여기를 안 깨려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전국으로 보면요 60년 추세선이 지나고 있어요. 서울은 아니지만. 네.
오늘 제가 이거 방송하려고 네. 경기 순환주기인데 직금이 몇 순환주기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12순환기예요. 이거는 네. 그 보도자료 나온 겁니다. 경기 네. 순환 일정을 바뀐 건데 결국은 직금에 올라가는 여기 2020년부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 네. 여기서부터 경기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2순환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한국 통계청에서는 70년대부터 매기는데 네. 실제로 저는 50년대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한 16순환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차트에서 보시는데 여기서 바닥을 쳤으면 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피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음. 피크가 나왔는데 선행지수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피크 쳤으면 바닥 치고 다시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통계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돈풀기, 네. 승례론, 뭐 아, 그러네. 승례론으로 아,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선행지수는 좀 올랐는데 동행은 안 좋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거냐 이거예요. 특례론을 해갖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니까 작년 초에는 이렇게 보면 지금 IMF 터지기 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완전. 6개월째 상승한다고 네, 그러고 저도 내년에 뭐 몇 프로가 상승한다고 그러고 네. 여기에 이제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12순환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한 1년 됐기 때문에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경기순환 주기는 동행지수로 하거든요. 네. 선행지수로 미리 알 수 있고 후행지수로 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지금 그 선행지수의 올 12월께 마지막 데이터란 말이에요. 네. 1월, 2월 데이터 나오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현타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빠 달려 하면서 막 올랐는데 다 네. 따라올 줄 알았더니 경기도 안 따라오고 이제 돈도 안 따라오고 대출도 안 따라오고 네. 토지도 안 따라오고 이 현타가 올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한 게 저도 무섭습니다. 네. 방송 시작할 때마다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근데 97년과 똑같은데 네. 그걸 갖다 제가 데이터로 그 과거의 기사로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올린 게 토지를 풀면서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끌어올리면서 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들 50억짜리 60억짜리 끌어올리면서 20억짜리 30억짜리 팔아먹은 거 아닌가 대량 거래. 왜냐면 선수들은 올리면서 팔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다른 걸 팔아요. 삼성전자는 계속 올려. 네. 그게 2차 폭락 직전에 제목을 호구모 집중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대량 거래 터지는 와중에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연도 올리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못 파신 분들이 있으면 4, 5, 6월 달 정도가 저는 매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 아닌가.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4월 달부터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시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의 수출이 또 무너지는 게 4월 달이에요. 네. 그럼 그로부터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실물 경기까지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진짜 2025년 하반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또 결국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호등 건너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차가 잔뜩 껴있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근데 여기를 건너서 사고 안 나고 건널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예요? 내 목숨과 인생을 그렇죠. 걸고 하는 위험한 거잖아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또 일부 지역 정말 아주 일부 지역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거 가지고 또 신호등 건너도 된다. 이랬다가 진짜 사망합니다. 일부 지역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IMF 때도 일부 지역이 땡겼겠죠. 네. 전부 분당, 일산, 평촌하고 일기 신도시가 땡기고 지금은 강남 3구 잠산대청이죠. 노도강은 아니죠. 네. 그 당시에는요, 서울과 수도권을 묶어서 항상 뉴스가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서로 이렇게 지역 차별화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네, 네. 경기도, 서울이 이렇게 한 묶음이었어요. 위성도시랑 해가지고. 네. 지금이야 많이 차별화가 됐지만. 네. 그 당시에 양극화는 뭐냐면요, 수도권과 지방도시예요. 아까 부산 봤죠? 네. 4년 동안 내내 빠진 거. 근데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강남 3구랑 잠단대청이 일기 신도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네. 부산이나 대구의 역할을 노도강이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이 변형된 그런 패턴이라고 그렇죠. 보여요. 자, 오늘도 우리 엘런님하고 귀한 말씀 많이 나눴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